네, 시장이 아주 흥미롭고 또 재미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무려 6만 9천 달러를 터치해냈고 알트코인들도 흐름이 상당히 예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XRP 이런 메이저들도 나름 중요 지지라인 위에서 자리를 확고하게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메이저급으로 분류가 되는 알트들도 순조로운 흐름을 비트코인과 발맞추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치코인이 움직인 데 이어서 시바도 반응을 해주더니 이어서 이번에는 페페까지 움직이는 흐름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AI 테마 중에서 살짝 기가 지금 최근에 죽어있던 페치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진한 녹색을 보이면서 차트적으로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도 지금 조금 움직일까 말까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런 디파이 종목에서는 또 나름 옅은 녹색으로의 전환을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어쩌면 알트 시즌에 대한 어떤 이 순환매 양상이 아주 얕은 수준에서 지금 이 테마별로 카테고리별로 슬슬 지금 시작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진짜 장난 없습니다. 6만 9천 달러까지 터치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이전 사이클 고점에 대한 정말 돌이켜보면 6만 9천 달러 2021년 11월에 6만 9천 달러 찍고 이듬해 11월이죠. 2021년 11월에 고점 찍고 1년 뒤에 FTX 때 정말 나락으로 가는 듯 했던 16,000달러가 깨지는 모습까지 우리가 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이렇게 헛헛하게 웃음이 나네요. 워낙 당시에 조금 충격적이어서 16,000달러 찍고 이렇게 다시 74,000달러까지 갔다가 조정 빡세게 받고 69,000달러를 터치한 이런 어마무시한 흐름을 지금 비트코인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심리적인 저항선까지 1,000달러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물론 69,000달러 찍고 지금 다시 68,000달러 중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지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관전 포인트는 과연 미국 대선 전에 74,000달러 돌파를 할 것인가, 돌파 테스트를 진행할 것인가, 7만 달러 위로는 올라서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72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즌이죠.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8.9%를 넘어서면서 3년 최고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비트코인의 힘이 장난 아니구나. 아직 알트들은 사실 꾸물꾸물하고 있는 거지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사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지금 다 쓸어가고 있어서 이른바 비트코인 흡성 법칙이 지금 딱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도 뿜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6주 연속 상승세를 확인을 했고 다우와 S&P 500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기술주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특히나 넷플릭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이런 실적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직접적인 반등 모멘텀으로 연결시키는 핵심 고리로서 역할을 해줬습니다. 경제적인 데이터들도 긍정적이고 디스인플레이션 포착이 되고 있고 실적은 호조인데다가 대선 앞두면서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 이렇게 싹 다 긍정적 시너지를 내면서 시장의 반등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대선 이슈가 지금 상당히 암호화폐 시장과 증시 이런 위험자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격차가 20%포인트까지 커진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이 굉장히 더 선명해졌다라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고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에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이 더 힘을 받더라 라는 건 이제 사실상 데이터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과연 미국 대선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될 것인가 너무너무 궁금한 그런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매트 호건,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10만 달러에 도달을 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유입 가속, 미국 대선, 그리고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적자, 이것도 굉장히 빡세죠.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작년 4분기 생각하면 얼추 비슷한 어떤 기대감을 또 갖게 만드는 부분이고, 글로벌하게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는 거, 반감기 공급 충격이 또 시작되고 있다는 거, 고래 주소들의 매집 상황도 포착되고 있다는 거, 이런 7가지 이유로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또 그럴싸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동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다 우리가 매일같이 짚어보면서 기대감의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는 그런 재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10월 중순부터 시작된, 사실상 옥토버가 이제 시작이 된 모습인데, 이게 4분기까지 12월 말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면서 올해 산타랠리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인가 너무너무 궁금한 그런 지점입니다. 유동성 이슈를 놓고 봤을 때 글로벌 M2와 비트코인의 흐름이 지금까지 아주 강력한 동조와 양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하게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M2 같은 경우에는 107조 달러 찍으면서 올타임 하이 찍어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곧 따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 얘기를 또 정리를 해봐야겠죠. 코인 시그널스는 비트코인 4시간 차트를 통해서 최근 4일 동안 비트코인은 66,600달러에서 68,400달러 구간, 이 2,000달러 범위 안에서 통합을 진행 중이다. 주요 돌파를 앞두고 과매수 지표를 냉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69,000달러를 터치해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7만 달러 돌파하고 7만 3천 달러 위로 전고 돌파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주간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골든크로스가 나왔다. 이제 곧 충동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뿜뿜, 어디까지? 87,500달러까지 연말 가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트럼프 승리로 정리가 된다라면 충분히 가능하고, 어쩌면 산타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선물이 10만 달러 언저리에 자리한 비트코인의 가격일 수도 있다. 트럼프가 승리한다라면 그 정도 상황까지는 이제 희망회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 젤레 역시 주간 차트인데 조금 모양새가 다르게끔 정리를 해놨죠. 지지선 리테스트가 완료가 됐어. 타겟, 목표도 고정이 됐어. 이제 몇 년 동안 이어졌던 이 하락 수에게서 벗어나서 목표로 나아갈 시간이다. 쫙 어디까지? 10만 달러까지를 연내 타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넓혀서 월간 차트를 통해서는 스토캐스틱 지표가 과매수 영역에 이제 돌파를 한 게 확인이 됐다. 이번 돌파는 과매수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상승시키는 매우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TA 트레이더 앨런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뿅 하고 되게 예쁘게 지금 올라선 모습, 여기서 뿅 하고 더 가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석가 맥스는 비트코인이 3월부터 무려 217일 동안 횡보를 마침내 끝내고 있다.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돌파를 했다. 10만 달러 향해서 나아간다. 피보나치 비율도 1618 딱 맞아 떨어진다. 되게 뭔가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17일 길었어요. 여름을 어떻게 보냈나 싶기도 하고 어떤 지루했던 상황인데 정확하게 10월 중순에
이렇게 또 펌핑이 나와 주니까 역시 이 사이클의 흐름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갖게 만들고, 지난 사이클의 반복성을 지속적으로 입증을 해 나가게 될 것인가 이런 약간의 기대감과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어느 정도의 우려, 뭐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섞여서 지금 시장 전반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석가 퀸텐은 신규 고래들이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0년 상황이랑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라색, 이게 지금 신규 고래들의 매집량, 이번 같은 경우에 엄청 빡세다라는 거 우리가 며칠 전에도 정리를 했었는데, 2020년 같은 경우에도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이런 상황이 펼쳐졌었다. 그리고 2021년에 신고가, 지금도 이렇게 나오다가 4분기 랠리하고 내년에 또 신고가, 이번 사이클 고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 역사의 반복성, 사이클의 반복성, 이런 패턴의 흐름, 도무지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마일스 도이처는 이 골드의 흐름이랑 지금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전망이 비슷하게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은 급등세를 보이면서 연중 최고가에서 30% 상승한 상태다. 비트코인이 이런 흐름을 따라잡아서 30% 상승을 하면 96,000달러가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월간 차트인데 되게 또 비슷하긴 또 되게 비슷합니다.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이런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이런 관점을 통해서 보니까 골드와 디지털 골드가 어쩌면 비슷한 궤적을 그려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또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69,000달러를 터치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 SEC가 또 한 건을 했습니다. 이 새끼들은 진짜 참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단 긍정적인 재료를 시장에 또 주입을 시켰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을 또 승인을 한 겁니다. 9월 달에 나스닥의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이걸 승인을 했었는데 그것과 이제 유사한 방식으로 이번에는 뉴욕 증권거래소 그리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옵션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상장을 승인했다라는 소식. 이건 당연히 호재죠. 엄청난 의미 있는 호재이고, 이런 게 깔리다 보니까 훅 하고 더 치고 올라가서 69,000달러, 이전 사이클 고점에 해당하는 그 상징적인 위치를 터치할 수 있었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이 승인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투자 다각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기반 옵션을 통해서 포지션을 해지하거나 이 수익 극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시장 유동성의 증가, 이 옵션 거래 도입으로 유동성이 증가하고 기관 투자자들 참여가 더 증가할 것으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익숙한 상품이기 때문에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 안정성. SEC가 딱 이렇게 어떤 규제 틀, 기준점을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시장 조작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계약 한도를 25,000개로 제한을 했다라고 해요. 네 번째로는 제도권 금융과의 통합. 상당히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가장 의미 부여가 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승인은 비트코인을 전통 금융시장에 더 깊게 통합시키는 계기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월가로 들어갔고, 월가의 내부에서 한 발 더 가까이 들어가게 된 계기라는 거. 물론 비트코인 자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월가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집중화되는 게 과연 긍정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도 많죠. 하지만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의미 부여가 또 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더해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 파생 상품의 다각화 측면에서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으로서 진보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바라본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